여러분은 어떤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챗GPT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뭐야? 이게 뭐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제미나이 3.0, 역대급 기능을 잔뜩 탑재하고 등장해 AI 업계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다는데 심지어 챗GPT를 만든 오픈AI조차 인정할 정도라고요. 도대체 제미나이 3.0,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지난 18일 구글이 차세대 AI 모델 제미나이 3.0을 발표했어요. 이전 모델인 제미나이 2.5가 공개된 지 약 8개월 만이죠. 출시되자마자 업계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독주하는 듯했던 챗GPT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미나이가 칼을 갈고 나온 4가지 핵심 기술이 뭔지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능, 딥싱크. 딥싱크는 말 그대로 AI가 깊게 생각하고 대답하는 기능이에요. 그동안 AI들, 대답은 빨랐지만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계산 실수를 할 때가 잦았죠. 하지만 제미나이 3.0은 답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미나이 3.0은 이번 수능 국어 영역에서도 98점을 받은 챗GPT를 제치고 AI 모델 중 유일하게 만점인 100점을 기록했어요. 답변하기 전에 여러 번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작업을 정확하게 처리해낸 거죠. 지능 면에서는 이미 어나더 레벨인 셈인 겁니다. 두 번째 기능, 멀티모달. 멀티모달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인데요. 제미나이 3.0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툭 던져주면 AI가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서 설명해주고요. 수십 페이지짜리 파일도 1초 만에 요약해줘요. 심지어 삐뚤빼뚤한 손글씨 메모를 사진 찍어 올려도 정확하게 읽어내서 깔끔한 표로 정리해줍니다. 즉, 이미지, 영상, 문서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이해하는 기능이 엄청나게 강화된 거예요. 세 번째 기능, 나노바나나. 제미나이 3.0의 기능 중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나노바나나. 나노바나나는 구글의 야심작인 이미지 생성 모델인데요. 이전의 AI 이미지 생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4K 초고화질은 기본이고요. 가장 놀라운 건 문자 정확도입니다. 무려 95%가 넘거든요. 그동안 AI한테 그림 속에 글씨 좀 써달라고 하면 외계어처럼 뭉개지기 일쑤였잖아요. 그런데 제미나이 3.0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출력해냅니다. 챗GPT의 이미지와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이죠. 실사, 일러스트, 3D까지 스타일도 자유자재고 조명, 그림자, 심도 표현까지 전문가 수준이에요. 어떠세요? 퀄리티가 대단하지 않나요? 네 번째 기능, 안티그래비티. 가장 혁신적인 기술, 안티그래비티입니다. 제미나이 3.0을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 개발 플랫폼인데요. 쉽게 말하면 기존의 AI는 우리가 시키는 말에 대답만 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답하는 것을 넘어 대신 일을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 만들어줘 라고 말만 하면 AI가 게임 기획부터 파일 생성, 코딩, 그리고 브라우저를 띄워 테스트까지 알아서 척척 진행합니다. 에러가 나면 스스로 코드를 고치고 피드백을 주면 즉시 수정까지 해내죠. 보이세요? 실제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 완성됐어요. 바야흐로 챗봇의 시대를 넘어 스스로 일하는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IT 거물들은 제미나이 3.0에게 앞다퉈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세일즈포스 CEO는 3년 동안 챗GPT를 썼지만 제미나이 3.0을 딱 2시간 써보고 갈아탔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라며 극찬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구글에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심지어 오픈AI의 샘 올트먼조차 직원들에게 구글이 우리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하니 업계 판도가 뒤집혔다는 말이 과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업계가 깜짝 놀란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탈 엔비디아 선언입니다. 그동안 AI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GPU 기능에 의존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어요. 엔비디아의 GPU는 공급이 제한적이라 제때 구매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비쌌거든요. 하지만 구글은 엔비디아의 GPU 없이 자체 개발 칩인 TPU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제미나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TPU는 GPU보다 훨씬 저렴한데 기술적으로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으니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과 손을 잡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미나이 3.0의 돌풍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로도 즉시 이어졌어요. 24일 뉴욕 증시에서 알파벳 주가는 6% 이상 급등, 이틀 만에 10% 가까이 올라가며 AI 관련주 전체 분위기를 끌어올렸죠. 최근 시장에서는 AI 거품론과 AI 낙관론이 오가며 주가가 오르내리곤 했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AI 거품론을 잠재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까지 모든 걸 가진 구글이 작정하고 만든 제미나이 3.0. 과연 우리의 일상을 또 한 번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여러분은 제미나이 3.0 사용해보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1조 달러 클럽.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만 이름을 올리던 상징적인 무대였죠. 그런데 살 빼는 약으로 1조 달러 클럽에 당당히 깃발을 꽂은 제약회사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요즘 병원 가보면 유독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 받으신 적 없나요? 바로 비만과 당뇨 치료에 사용되는 마운자로 처방을 받으러 온 환자들인데요. 이 마운자로가 우리나라에서만 잘 팔리는 게 아니랍니다. 마운자로를 만든 제약회사의 이름은 일라이 릴리. 그런데 일라이 릴리가 최근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제약회사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긴 건 이번이 역사상 최초예요. 최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이 나시죠? 원래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절대 강자는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였는데요.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등장한 이후 두 제약회사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올해 들어 일라이 릴리의 주가는 37% 급등한 반면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는 44%나 급락했거든요.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두 제약회사의 운명이 갈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기술력입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식욕을 줄이는 GLP-1 계열의 약물이에요. 뇌를 속여서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원리죠. 그런데 마운자로는 여기에 지방 연소를 돕는 GIP 효과까지 더했어요. 단순히 덜 먹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방을 더 잘 태우게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물량이에요. 위고비는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만성적인 품절 사태에 시달렸는데요. 이 빈틈을 일라이 릴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운자로를 출시하며 압도적인 물량을 시장에 쏟아부은 거죠. 기약 없는 대기에 지쳐있던 고객들은 주저없이 마운자로로 갈아탔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드러났어요.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신규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일라이 릴리의 약을 처방받고 있거든요. 일라이 릴리의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을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일라이 릴리가 갑자기 의외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와 손을 잡고 비만 치료제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잘 팔리는 약의 가격을 대체 왜 스스로 낮췄을까요? 미국은 공공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환자와 정부의 부담이 크게 갈리는 구조인데요. 지금껏 미국 정부는 대상 인구가 지나치게 많고 약값이 고가라는 이유로 재정 부담을 우려해 비만 치료제의 보험 적용을 제외해왔어요. 하지만 약값이 뚝 떨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걱정을 덜고 비만 치료제에 보험을 적용해줄 확실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만약 보험이 적용된다면 일라이 릴리에게는 약 4천만 명의 새로운 고객이 유입될 수 있다고 해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한 번에 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라이 릴리는 또 하나의 카드를 준비 중이에요. 바로 먹는 비만약을 개발 중이거든요. 지금까지 마운자로나 위고비는 사용자가 직접 배에 주사를 놓아야 하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발 중인 먹는 비만약 오포글리프로는 알약으로 훨씬 간편하게 복용이 가능합니다. 시장 판도가 또 한 번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죠.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30년대가 되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그중 일라이 릴리가 약 1,000억가량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일라이 릴리에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마운자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설사, 근육통 같은 부작용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라이 릴리의 질주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운자로 관심 있으신가요? 일라이 릴리는 대체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